혼례 날 독이 든 술잔이 바뀌었습니다. 이안대군이 마셨어야 할 그 술을 성희주가 마셨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병상에 누운 성희주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안대군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 잃는 줄 알았다. 이번엔 진짜.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모든 거리가 무너졌습니다. 첫날 밤, 이안은 성희주를 품에 안았고 성희주는 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위기가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왕립학교 창립 80주년 행사 도중 결혼계약서가 무대 위에 그대로 유출되었습니다. 홀로 무대에 남겨진 성희주를 향해 비난의 화살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이안대군은 그 혼란 속에 무대로 뛰어올라 성희주의 손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나만 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이미 파문은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계약서를 유출한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결혼계약서 유출 사건 이후 두 사람에게 닥칠 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무대 위에서 이안대군이 손을 잡고 성희주를 데리고 나간 그 장면. 세상은 이미 모두 보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꺼지지 않았고 SNS에는 순식간에 두 사람의 사진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대군과 군부인 사이의 결혼이 계약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왕실 측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이안대군 측 측근들은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고 가장 먼저 향하는 칼끝은 성희주를 향할 것입니다. 군부인이 먼저 발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쏟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성희주는 다들 군부인 거리니까 눈치가 보인다 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왕실 주변 인물들의 차가운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유출한 자는 누구일까요? 행사장이라는 공개적인 장소, 무대라는 가장 가시적인 공간에서 유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공격입니다. 독살 시도에 이어 이번에는 여론의 칼로 두 사람을 분리시키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현국입니다. 독살 사건 당시 이안대군에게 뺨을 맞았던 그 인물, 성희주의 오빠이자 이 사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인물입니다. 성현국은 이 결혼이 달갑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가 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혹은 누군가와 연루되어 이 정보를 흘렸다면, 피를 나눈 가족이 뒤통수를 친 셈이 됩니다. 성희주에게 이것이 밝혀지는 날,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윤희랑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안대군 주변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온 그녀는 성희주와 이안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계약 결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성희주의 입지가 흔들린다고 판단했다면 유출의 배후로 의심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우, 그 역시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희주를 향한 감정을 숨겨온 그가 이안과 성희주의 밀착을 지켜보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앞으로의 전개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사건은 단순히 계약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유출로 인해 두 사람이 어떤 입장을 공개적으로 취하느냐가 관계의 향방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안대군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왕실의 체면과 성희주를 지키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요? 이안대군은 이미 답을 보여줬습니다. 무대 위에서 손을 잡고 나만 봐라고 외친 그 순간, 그는 왕실의 체면보다 성희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왕실 어른들, 특히 윤성원과 관련된 인물들이 이 사태에 어떻게 반응할지 이안대군을 향한 압박이 시작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희주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 과부 되면 책임질 거냐며 장난처럼 웃었던 그녀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이안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성희주는 스스로 물러서는 선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안이 그것을 허락할까요? 두 사람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전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살 사건의 진범과 계약서 유출의 배후가 동일 인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도혜정과 임선화의 움직임입니다. 왕실 주변 여성 인물들은 성희주의 군부인으로서의 자격을 끊임없이 시험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빌미로 성희주를 군부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식 석상에서의 압박, 비공식적인 회유, 혹은 더 직접적인 위협까지. 성희주는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최현, 성희주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인물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다영 역시 성희주의 주변에서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여온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희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을 뒤흔들 것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안대군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잃는 줄 알았다며 눈물을 보인 그가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를 위기에 처합니다. 칼이 아닌 여론과 음모로, 독이 아닌 배신으로 성희주를 빼앗기려는 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안대군이 이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과연 계약서 유출의 배후는 누구이며 독살 시도와 이번 사건은 같은 손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안대군과 성희주, 두 사람의 사랑은 이 모든 음모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끝까지 눈을 떼지 마십시오.